이번 시간에 우리 병행제어 기법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행제어 기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로킹이라는 거예요. 로킹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락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락이라는 게 우리 잠궈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딱 한 칸밖에 없는데 볼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여러 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여러 명이 이 화장실 한 칸에 전부 다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장실에 딱 갔더니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볼일 보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뭐래요? 우리가 잠궈버리죠, 이 화장실을. 그러면 이 화장실 한 칸을 나 혼자 이제 쓸 수 있다고요. 잠겨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이 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해서 주요 데이터의 이제 액세스를 상호 이제 베타적으로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게 우리 로킹이라는 겁니다. 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남들이 이제 못 쓰게 잠그는 그런 방식이 우리 로킹이요. 해서 어떤 트랜잭션이 어떤 로킹 단위를 이제 액세스하기 전에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로킹 단위하고 나오는데 이 로킹 단위라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이제 병행 제어를 할 때 한꺼번에 이제 로킹 할 수 있는 그 객체의 크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로킹 단위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로킹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전부 다 이제 내가 잠궈 놓고 나 혼자 쓸 수도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단위로도 우리가 이제 로킹을 할 수 있는 거고, 파일 단위로도 우리가 로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테이블이 있을 때 그 하나의 테이블에서 특정 레코드 단위로도 우리가 이제 로킹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테이블이 있을 때 특정 이제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또 로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어떤 트랜잭션이 만약에 이제 A라는 그 파일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한테 내가 이 A라는 그 파일에 이제 접근해서 내가 나 혼자 쓰기 위해서 이제 로킹을 할 거다. 이 파일에 이제 로킹을 해도 되겠냐? 그렇게 이제 잠금을 먼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는 이 파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쓰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해주고 만약에 안 쓰고 있다면 알았어, 너 써, 너 혼자 잠궈놓고 써. 그렇게 이제 허락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락이 이제 허락되어야만 그 로킹 단위를 우리가 이제 잠궈놓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이제 로킹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화장실이 한 칸이 있을 때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을 이용할 때 이제 문을 잠궈놓고 이제 쓴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제 문을 땅 하고 이제 잠궜습니다. 잠궈놓고 이제 나 혼자 쓰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또 급해서 막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밖에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언제 나갈지 알아요, 몰라?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무한정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교착 상태 그렇게 이제 불렀죠. 그래서 우리의 교착 상태가 우리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데드락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로킹 같은 경우에는 교착 상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게 이제 우리 로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 타임스탬프 순서요. 이 타임스탬프 순서라는 거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타임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얘는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나눠놓고 이제 처리한다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A라는 그 데이터가 하나가 있는데 이 A라는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개 이제 트랜잭션들이 전부 다 이제 접근해서 쓰려고 해요. 쓰려고 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시간표를 이제 짜는 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제 누가 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써라. 그렇게 이제 시간표를 전부 다 이제 부여해서 그 부여된 그 시간에 따라서 트랜잭션 작업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타임스탬프 순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쓰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언제 처리되는지 그 상태를 이제 알 수 있죠. 해서 얘는 이제 교착 상태가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로킹 같은 경우는 이제 데드락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근데 이 타임 스탬프 순서는 교착 상태가 이제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타임스탬프 순서라는 거는 직렬성 순서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간의 처리 순서를 이제 미리 선택하는 그런 기법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되는 그 방식이 우리 타임스탬프 순서라는 겁니다. 해서 트랜잭션과 트랜잭션이 이제 읽거나 이제 갱신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트랜잭션이 이제 실행하기 전에 시간표를 이제 미리 부여해서 그 부여된 시간에 따라서 트랜잭션 그 작업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기법이 우리 타임스탬프 순서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맛집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화로 이제 미리미리 예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치과 같은 데 갈 때도 그냥 예약하고 가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 타임 스탬프 순서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게 우리 최적 병행 수행이요. 얘를 이제 다른 말로 검증 기법이다, 확인 기법이다, 낙관적 기법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병행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대부분의 이제 트랜잭션들이 전부 다 이제 읽기 전용, 우리의 판독 전용 트랜잭션일 경우에는 얘는 이제 읽기만 하니까 데이터가 이제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의 이제 데이터 A라는 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하나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명이 이제 접근해서 동시에 이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왜요? 읽기 전용이니까 데이터가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트랜잭션 간의 이제 충돌률이 이제 매우 낮겠죠. 해서 특별한 이제 병행 제휴 기법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도 일관성을 이제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이제 이용한 그런 기법이 우리 최적 병행 수행이요. 그 다음에 우리 다중 버전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타임스탬프 그 개념을 이제 이용한 그런 기법인데 얘는 다른 말로 이제 다중 버전 타임스탬프 기법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우리의 타임스탬프 기법이라는 거는 트랜잭션이나 데이터들이 이제 이용이 될 때 그때 이제 시간을 이제 시간표로 이제 관리한다 그랬죠. 근데 이 다중 버전 기법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갱신이 될 때마다 그 데이터 이제 변화되는 거를 이제 버전을 이제 부여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법이 우리 다중 버전 기법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 병행제의 기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 로킹이다, 타임스탬프 순서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로킹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실기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킹하고 이제 타임스탬프 순서 그거 두 가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해서 얘네들까지 같이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